원화 가치가 계속 불안하죠.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힘들게 모은 소중한 돈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? 오늘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 한 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과연 1년 뒤, 아니 5년 뒤에도 그 돈으로 지금과 똑같은 걸 살 수 있을까요? 숫자야 그대로 5만 원이겠지만 그 돈이 가진 힘, 즉 구매력은 어쩌면 얼음처럼 소리 소문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이건 그냥 물가가 좀 오르네? 하는 그런 단순한 인플레이션 얘기가 아니에요.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,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.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에이, 설마 IMF 때처럼 그런 끔찍한 일이 또 오겠어? 네,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말이죠.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항상 설마 하는 우리의 그 안심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. 과거 기록을 한번 보세요.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됐잖아요.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불과 몇 달 사이에 800원대였던 환율이 거의 1,900원까지 치솟았고요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,500원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죠. 설마가 현실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. 만약에 환율이 다시 1,500원이 된다, 이게 그냥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해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우리의 힘, 그러니까 글로벌 구매력이 20에서 30%나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.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새로 나온 아이폰 하나 사는 것조차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.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왜 원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죠. 답은 바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경제의 체력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.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. 한쪽엔 미국이 있습니다. AI 혁명을 이끌면서 전 세계 돈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같아요. 반면에 우리, 팀 코리아는 어떻습니까? 치열한 수출 경쟁이랑 침체된 내수 시장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에 가깝죠. 근데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1,900조 원,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입니다. 이게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.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를 지키려고 금리를 막 올리고 싶어도 이 어마어마한 부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. 금리 올리는 순간 서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. 바로 이게 원화가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. 미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할 힘이 있고 우리는 부채 때문에 그러기 힘들고 돈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이자를 조금 주는 곳에서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에서 달러로 돈이 흘러가는 걸 막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약세 국면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좀 암울한 현실 진단이었고요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.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. 미국 달러를 위협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로 만드는 거죠. 그 첫걸음으로 달러 RP라는 게 있어요. 이름이 좀 어렵죠? 환매 조건 부채권? 이런 어려운 말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. 아주 간단하게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달러 파킹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. 안전하고 이자도 줘요. 그리고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.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딱 3단계면 끝납니다. 증권사 계좌 만들고 앱에서 바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로 RP를 사면 끝! 정말 간단하죠? 이제 달러 투자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달러 RP가 왜 좋은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장점이 3가지나 돼요. 첫째, 원화 예금보다 이자가 훨씬 높아요. 보통 연 4, 5% 정도는 나옵니다. 둘째,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달러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죠. 이게 바로 방어 효과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핵심인데 환율이 올라서 생기는 이익, 즉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. 비과세요. 여기서 만족 못하고 나는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국채 ETF를 활용하는 방패화 창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.
위기가 왔을 땐 달러 가치 자체가 오르면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요.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창처럼 공격적인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달러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데?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다면요,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역사적인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비유가 지금 엔화의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. 지금 엔화를 산다는 건요,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명품 가방을 백화점에서 파격 세일할 때 아주 싼 값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. 그냥 돈을 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자산 중 하나를 살 기회라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의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반면에 일본은 수십 년간의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이제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두 나라의 통화정책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돈의 흐름이 달러에서 엔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무슨 위험한 투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엔화가 과거의 평균적인 가치로 돌아가 주기만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인내심 있는 투자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달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생하는 환차익 역시 세금이 없습니다.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금융청사진을 그려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가 바꿔야 할 단 한 가지가 뭐냐? 바로 내 자산의 국적을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대부분은 월급도 원화로 받고 예금도 원화로 하고 집도 한국에 있죠. 모든 자산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묶여 있어요. 이게 가장 익숙하고 편하니까요. 금융에서는 이걸 홈바이어스, 자국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건 한국 경제라는 바구니가 한번 크게 흔들리면 내 모든 계란이 한꺼번에 깨질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여러분이 가진 전체 금융 자산 중에서 최소 20%, 많게는 30% 정도를 원화가 아닌 달러나 엔화 같은 다른 나라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만약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와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달러나 엔화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급등하겠죠. 이게 내 전체 자산의 가치가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벽, 즉 슈퍼 헤지가 되어주는 겁니다. 위기를 그냥 얻어맞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힘이 생기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행동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속수무책으로 가라앉을 것인가? 아니면 미리 준비한 서핑보드를 타고 그 파도 위를 멋지게 올라탈 것인가?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